안녕하세요. 저는 천안기만과 천안역 본점에서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있는 한겨울의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까 하는데요. 시력교정술을 결심하고 나면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부작용이 혹시 생기면 어떡하지? 주위에서 부작용 생겼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기사에서 보니까 심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던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시력교정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얘기를 자주 들은 이유는, 그 부작용이 생긴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하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잘 되고 아무 불편함 없으신 분들은 가만히 즐겁게 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의 빈도는 현저하게 적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기만과 천안약 본점은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충분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시력교정술을 권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의사들은 시력교정 수술을 하지 않는다던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저는 받았어요. 저는 받은 지 이제 10년이 지났고 아주 만족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다들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 받은 수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을 걱정을 해서 시력교정술을 받지 않는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시력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안심하고 시력교정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력교정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는 라식, 라섹, 그리고 안내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천안기만과 천안약 본점에서 가장 많이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라섹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거예요.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건조증이 있는데요.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건조증을 많이 느끼실 때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이고, 가끔 드물게는 석 달 이후로도 부작용으로 건조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건조증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로서 대부분 석 달 전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불편함을 덜하기 위해서 누점 삽입술을 한다거나 적절한 건조증 치료 약물을 사용하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굴절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건조증이 생기는 이유는 각막의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라섹의 경우에는 수술 후 3개월째 각막신경이 수술 전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돌아온다는 것이 이미 연구 결과에서 발표되어 있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3개월째에 건조증이 낫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라식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걸려요. 라식의 경우에는 1년까지 좀 걸릴 수도 있다고 연구 결과 나와 있고, 스마일 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중에서는 가장 건조증에 강한 시력교정 수술이 라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빗번짐인데요. 빗번짐 중에서도 가장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은 야간의 빗번짐입니다. 야간 빗번짐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나 어두운 곳에서 휴대폰을 볼 때 빛이 번져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수술 전에 동공 크기 검사를 해요. 동공 크기가 어두웠을 때 몇 밀리미터인가에 따라서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야간 빗번짐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동공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수술하기 전에 안경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후에 야간 빗번짐을 느끼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동공도 크고 그리고 수술 전에 도수도 높아서 수술할 때 각막을 많이 깎아야 되고 하는 경우에는 각막의 변형이 조금 심한 편이기 때문에 야간 빗번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초반에는 꽤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야간에 불편하다, 영화관 가면은 자막이, 까만 바탕에 흰 자막이 가장자리가 번져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내가 생활을 할 때 야간 운전을 못 한다거나 야간에 작업을 하기가 불편해서 이걸 그만둬야 된다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남지는 않고, 대부분은 그 이하로, 자세히 보니까 어디가 불편한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만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정도까지는 빗번짐은 줄어들게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 말씀드릴 부작용은 조금 심각한 부작용인데요. 그 다음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각막 혼탁입니다. 근데 각막 혼탁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에 비해서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굉장히 드물고, 라섹의 경우에는 각막 혼탁이 어느 정도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시력에 영향을 줘서 내가 뭔가 볼 때 불편하고 흐리게 보이는 정도까지 남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드물게 정말 심한 각막 혼탁이 남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혼탁을 긁어내고 재수술을 함으로써 다시 시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혼탁을 긁어내고 재수술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라섹 수술을 권장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섹의 부작용으로 발생 가능한 것은 원추각막입니다. 원추각막은 사실 굴절 교정을 수술을 하는 의사한테서는 가장 주의해야 되고 가장 걱정해야 되고 수술 전에 가장 많이 검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실제 원추각막이 발생하게 되면은 추후에 내가 다시 수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렌즈를 끼거나 안경을 껴도 제 시력이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눈에 수술을 했을 때 원추각막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원추각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분의 경우 라섹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수술 방향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을 권고드리는데요. 이렇게 원추각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인 도수, 나이, 평소의 생활 습관, 그리고 검사 결과 중에서도 각막 지형도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 후 원추각막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고 이러한 위험성 평가는 굉장히 오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라섹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은 안내렌즈 삽입술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안내렌즈 삽입술 이후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은 눈 수술을 하고 나서 발생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눈 안에 감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건조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든 수술에서는 다 통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내렌즈 삽입술의 특별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내렌즈 삽입술의 부작용에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녹내장, 백내장, 각막 부종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들은 기본적으로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낮고 혹시라도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렌즈를 제거하거나 또는 적절한 사이즈의 렌즈를 교체함으로써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렌즈 삽입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천안기만과 천안역 본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굴절 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걸 걱정하면 수술을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걱정돼서 수술을 하지 않기에는 안경을 벗는다는 편리함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영상에 대해서 정보를 좀 더 찾아보시고 본인이 충분히 알고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수술을 받으실 때 불안감이 줄어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